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자대학교 중 첫 번째로 국내 여자대학교 중 가장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비슷한 입결 라인이 대학 입시에 교란을 줄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2025학년도 대부분의 대학에 일어난 변화와 함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전형 방식을 대폭 변화시켰고,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해주신 한양대학교의 입시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기에 서울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시는 여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와 함께 여러 관심 대학들이 전형계획 콘텐츠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자대학교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의 변화가 숙명여자대학교부터 그 아래의 여자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이화여자대학교뿐 아니라 여자대학교 지원 전반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도 오늘의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전형 방식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교과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당해 고3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의 인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적 여학생 수에 상관없이 고교별 최대 20명까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 인원을 늘리면서 전형 방법도 1단계는 교과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계형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약학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입니다. 약학부, 약학전공 및 약학부 미래산업 약학전공 선발 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및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을 4합 5에서 4합 6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인 약학부, 약학전공, 그리고 인문계열이 유일한 약학대학 모집 단위로서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약학부, 미래산업 약학전공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입결 상승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겠죠. 세 번째 사항은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학 탐구 영역 과목 제한 폐지 사항입니다.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봐오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주요 대학들에서 수시 정시를 막론하고 수학 및 탐구 영역에서 과목 제한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자연계열 모집 단위인 약학부, 약학전공에서도 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을 과학탐구로 제한해 두었다가 2025학년도부터는 전 과목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등 전형별 모집 인원에 생긴 변화는 다음 탭에서 바로 설명해드릴 테니 넘어가도록 하고,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전형 및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활동보고서 제출이 폐지되고 지원 자격이 추가된 사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의 모집 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기실적 전형 및 논술 전형의 인원을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동시킨 양상입니다.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은 2025학년도부터는 아예 폐지되었고요. 우선 이는 교육부가 이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 및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전형의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여러 특기자 전형 중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 폐지라는 칼을 뽑아든 이유는 석 소장님께서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이공계열 네임밸류의 애매한 위치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23학년도 주요 32개 종합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를 보시면 그래도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유입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전형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는 한 것이죠. 하지만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에서 이러한 비일반고 학생들은 절반 이하에 해당했고, 즉 과학고 및 영재고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거의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 자체만 보면 비일반고와 일반고 출신 수험생의 비율이 1대1 정도였던 것입니다. 활동 보고서 양식을 보시면 교회 수상, 교회 활동까지 모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이공계열이 어쩐지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지원 자체든 최초 합격 이후든 다른 학교로 이탈하는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는 이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절반 정도로 줄여버리며 실제 합격 인원 중 절반 정도에 해당했던 비일반고 학생들을 흡수하려 했다가 2025학년도부터는 아예 해당 전형의 인원을 모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흡수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비일반고 학생이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이공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좋든 싫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뿐이며, 이에 따라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주 지원층이었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압도적인 서류 및 비교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올해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록 2하 5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능 준비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비일반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반대로 오히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단일화되었으니 기존에 해당 전형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수험생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2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들을 쓰는 김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도 쓸 수 있다는 점. 즉 정리하자면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의 폐지에 의해 자연계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지원군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몇 가지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모집 인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모집 단위별 세부 모집 인원 자료에서 주목하실 점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자연인문 계열을 나누어 모집하던 모집 단위들이 모두 자연계열에서만 선발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이나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과 같은 다른 전형에서 인원이 넘어왔을 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내부에서도 인문 계열에서 선발하던 인원이 자연계열로 넘어왔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수학 탐구 영역 지정 과목이 폐지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다르며 간호학과는 여전히 자연, 인문 모집 단위를 분리해서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해당 모집 단위들에서 이제는 자연 계열이 역량을 띠는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 계열 학생들의 경우 기존에 인문 계열에서 모집을 따로 실시했던 건축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의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지정 과목 제한이 사라진 만큼 인문 계열 학생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는 전제하에 얼마든 자연 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경쟁할 학생들이 풀이 자연 계열 커리큘럼을 꾸준히 밟아온 학생들이기에 자연 계열 학생만큼의 역량을 서류에서 보여주셔야 승산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5학년도에 들어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입학처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다루며 언급했듯 일괄합산 교과 면접 전형에서 단계형 교과 면접 전형으로 전형 방식을 변경하였고 고교별 추천 인원 역시 고3 재적 여학생이 5% 이내에서 고교별 최대 20명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도 10%에서 20%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단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면접을 실시하는 독특한 유형의 전형이라 지원군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충분하고 비교과도 지원 전공과 맞춰져 있어서 면접을 잘 준비한 학생. 두 번째는 내신이 합격권에 속하지만 비교과의 성격이 지원 전공과 다르거나 관심 없는 과에 지원해서 면접 준비가 부족한 학생. 세 번째로 내신이 충분하지 않지만 비교과가 맞춰져 있어서 면접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 네 번째로 내신도 불충분하고 비교과도 동떨어져 있어서 면접 준비에 애로사항을 겪지만 일단 지원 카드는 써본 학생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입학처 측이나 학생들이나 가장 크게 마주했던 문제는 면접이 중요성을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교과 80% 면접 20%로 면접을 보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큰 틀에 의해 지난 입결에 따라 본인이 서류나 관심 전공에 대한 고민 없이 교과 100% 전형처럼 지원 카드를 쓰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형 중에서 2번, 4번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겠죠. 4번 학생들은 충원 합격이 이례적으로 많이 도는 등으로 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 합격권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으니 넘어가고 면접 준비를 위해 이 팀장을 만난 학생들에게든 이전이 입시를 회고하는 N수생들에게든 이번 유형에 해당하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면접에 내신을 믿고 마음 편히 임했다가 생각보다 면접에서 당황을 크게 했다는 증언들이 매년 들려오곤 했습니다. 원래였다면 최초 합권이 예상되는 내신인데 추합권으로 밀리거나 합격권 내신인데 예비 번호를 받고 불합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팀장이 작년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뜬금없는 과를 쓴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면접을 착실히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유의미한 내신 커버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1번 학생 중 아슬아슬한 최초 합격군 또는 추가 합격군에 위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초 합격을 했다거나 3번 학생 중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 합격을 거두어낸 케이스가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는 희망편이라고 할 수 있고 웬만한 경우 면접 준비 정도가 좋게 말하면 비슷비슷 필터링을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고만고만한 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꼭 지원 전공을 저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서류 비교과가 잘 관리되어 있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수준도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신과 면접 점수 간에 어느 정도 양이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이번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1번 유형 학생에 비해서는 면접 준비가 미흡하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몇몇 3번 유형이 학생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답변을 전개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혹 합격 내신 컷과 꽤 떨어진 내신을 가진 3번 유형의 학생들이 면접을 필사적으로 준비했는데 왜 떨어졌을지 아쉬워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면접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받는다는 것이지 2단계 면접이 50%인 단계형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면접으로 1단계 점수를 확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원한 모든 인원이 면접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덜해 보여도 내신이 높은 두 번째 유형의 학생과 면접을 정말 착실하게 준비하고 해당 전형에 관심이 있는 것도 확실해 보이는데 내신이 너무 아쉬운 세 번째 유형의 학생 두 가지 유형을 매년 보셨을 것입니다. 후자의 학생들이 참 안타깝게 했지만 1단계 내신 80%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그리고 전자의 학생도 당연히 면접에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의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번 유형의 학생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안타깝게 합격 순위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3번 유형 중 어느 정도 아슬아슬한 컷에 걸쳐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번 유형 중에서 합격권 중 낮은 순위에 있는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 제칠 조금의 가능성을 잡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합격 확률만 놓고 보면 1번, 2번, 3번, 4번 유형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내신으로 이미 결정이 되고 면접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돌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부 사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복잡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대 인원만 비교해도 10명 대 20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사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처럼 20명으로 추천 인원 제한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첫 번째로 혹시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쓰고 싶은데 고3 여학생들이 5%만 지원할 수 있기에 눈치가 보여서 학교에 다시 문의하기를 주저하다가 결국 해당 전형을 포기했던 재수생들, 두 번째로 인원이 적은 남녀공학 학교의 경우 특히 고3 재적 여학생 5% 제한에 의해 해당 내신 범위에 내신이 속하지만 카드를 쓰지 못했을 여학생들,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안정지원 카드로 써볼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 추천 인원 제한에 의해 이화여자대학교를 더 원하는 친구들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 고 내신 학생들을 유입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2025학년도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서울 중상위권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모두 토파보았을 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신이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자신이 없는 여학생들에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이었으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으로도 분산되었을 만한 이러한 성격의 수험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로 밀려올 것을 대비하여 추천 인원 제한을 사실상 풀어줄 테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관심이 있다면 카드를 써봐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보아도 추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해당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노리는 서울 주요 대학 수시 모집 전형 중에서 유일한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단계형 면접 전형이기는 했지만 원래도 면접의 중요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뿐더러 2025학년도부터는 해당 전형의 방법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괄합산 전형과 단계형 면접 전형이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봐야 하지만 후자는 1단계 선발 배수 이하의 학생들이 면접을 본다는 것입니다. 2025학년도 추천 인원 확대로 인해 지원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지원 인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자원이 너무 많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선발 배수를 제한해 둠으로써 지정 인원에 대해서만 면접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모두 400명의 인원을 선발했고 지원 인원은 각각 1884명, 2204명으로 기존의 모집 인원의 약 5배수 근방의 인원이 지원했고 이 정도 인원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로 정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단계형 교과 면접 전형으로 이 전형과 관련해 수험생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점은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팀장이 기존에는 일괄합산 전형의 특성상 내신도 비교과도 면접 준비 정도도 정말 다양한 성격의 학생들을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면접에서 볼 수 있었고 사정이 어찌됐든 결국에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선발되는 경향성이 컸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이 아쉽지만 면접에 힘을 많이 주겠다는 각오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내신이 어느 정도 높은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다 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간 내신 간격이 촘촘할수록 1단계 성적을 면접으로 뒤집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희망 전공과 비슷한 계열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합격만을 위해 현실적인 입결을 고려해 다소 동떨어진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든 단계형 교과 면접 전형으로 전환되며 면접 경쟁자들이 수준이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기에 2단계 경쟁 정도도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팀장이 준비했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면접 관련 콘텐츠를 정독하시면서 면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존에는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도 상당히 빨리 나오는 전형으로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안전카드로서 신경 안정제처럼 작용했던 전형이기는 한데 올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러한 포지션이 그렇게까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면접 고사를 수능 이후로 배치하게 된다면 수시 납치의 가능성까지 없앨 수 있으니 안전카드로 해당 전형을 쓰려는 학생까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전형별 고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2025학년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10%에서 20%로 확대되었는데 성취도 A가 1등급, B가 4등급, C가 7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초반에서 합격 컷이 형성되는 전형의 특성상 성취도 BC를 받은 과목들은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모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기실적 전형들에 생긴 변화입니다. 앞서 전형별 모집 인원 탭에서 말씀해드렸듯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과학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선발 모집 단위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기만 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전형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 버렸으니 해당 전형은 선택지에서 사라졌고 이에 따라 기존의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던 모집 단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자연20 계열 모집 단위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국제학부 선발 인원 11명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국제학부는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해당 전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국제학부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외고 국제고는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양분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외고 국제고 학생들 역시 압도적인 비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자신감 하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예 내신이나 비교과나 수능이나 무엇 하나를 아예 버리기보다는 조금씩은 준비해두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일반고끼리 청정 경쟁 구역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어쩌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기자 전형을 점차 줄여나가다가 앞으로 아예 폐지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특기자 전형과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계를 슬슬 흐려두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특기자 전형들에서는 교회 활동 및 공인어학 성적을 기재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형 간수와 권장에 의해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에 추가할 만한 보편적인 교회 수상이나 활동은 따로 없기 때문에 실기실적 어학 특기자 전형은 기존이 어학 분야의 우수한 역량 및 활동 실적을 갖춘 자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각 모집 단위에 맞는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도록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영어 공인어학 성적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지원 자격에 추가하였습니다. 즉 활동보고서 제출 폐지에 따라 그나마 활동보고서에서 건질 수 있는 공인어학 성적표 제출을 지원 자격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전히 명문대학교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자대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자연20 계열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등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전형 방법을 독특하게 구상함으로써 인재를 영입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서울 주요 대학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면접을 치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유일한 포지션을 통해 수능 모의고사에 자신이 없는 내신이 좋은 학생, 그렇지만 지원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는 역량 및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서울 주요 대학 중 이러한 방식의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꽤 있지만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운영하는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중요성이 큰 전형이지만 기본적인 수능 성적은 만족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도로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재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은 편이죠.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특기자 전형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 특기자 전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실기실적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했을 만한 인원의 유입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명이라는 인원이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웬만해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험이나 활동 수준은 여건상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교과 역량으로 따지면 이변 없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이 지원을 한다면 최초 합격군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도 특기자 전형을 없애고 남은 자연계열 특기자 전형은 사실상 고려대학교 일부 모집 단위가 유일하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만을 위해 교회 수상 및 활동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교회 실적이 미반영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교회 활동들도 융통성 있게 교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자율탐구 기록으로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 교내 활동을 균형 잡히게 수행해서 생활기록부도 잘 관리하는 비일반고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2025학년도에는 특기자 전형에서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올 테니 소수 인원이더라도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희망적인 점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 좋은 비교과를 활용해 수시로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작년에 실기실적 어학 특기자 전형, 즉 인문 어문 계열에서보다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의 유입이 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많기 때문에 해당 전형이라는 선택지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추천 인원 확대라는 흐름과 맞물려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꽤 들어올 것으로 면접 준비에 착실하시기를 바라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자연 계열의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유입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정리하며 오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이화여자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